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됐는데 코인게코 마켓캡 1.3%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2%, 이더리움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번 하락 후 약간 멈춤한 뒤에 또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후 또 하락할 것 같았지만 추세선을 벗어나진 않고 다시 4만 불대를 터치했습니다. 일단은 3만 9천 불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4만 1,000불로 갈 것인가 아니면 3만 8천까지 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일주일 동안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컵 앤 핸들 모양이 지금 트위터에서 나왔습니다. 횡보 후 상승 후 컵 앤 핸들 나오고 파라볼릭으로 가겠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트위터의 새 주인은 일론 머스크가 되었습니다. 4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5조 원인데 더 이상 프리미엄은 없다고 했지만 이사회와 38% 프리미엄을 더 주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트위터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트럼프 계정 복구가 가장 큰 관심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어떤 한 분이 테슬라는 최소 1조 달러 가까운 가치가 있고 또 뉴럴링크는 1,000억 달러의 스페이스X는 1,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뉴럴링크 또한 10억 달러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트위터까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한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 트윗에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본인도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위터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디톤 변호사는 트윗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론은 SEC가 이더리움에게 자유 통해권 프리 패스를 주었고 같은 논리를 XRP에 적용한다면 XRP도 증권이 아니라 통화, 화폐가 될 수밖에 없고 리플은 ICO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토큰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축되고 분산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슬린 레이튼 박사의 글을 첨부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원이 강요할 경우 수십 통의 이메일을 증권거래위원회 판단으로 가져올 수 있다. 법원이 강제하면은 공개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탄로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SEC의 경솔한 결정이 XRP 커뮤니티의 집단 소송에 불똥을 튀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의 논설을 정리해보면 XRP 소송은 이길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통의 이메일이 법원에 의해 강제되면 기관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수년 동안 핀테크 업체들에게 다모클레스의 칼을 휘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절대 권력자의 머리 위에 항상 가느다란 실로 매달려 있는 날카로운 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권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이걸 규제기관이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1948년 행정절차법에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혁신기업 핀테크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적 규제의 칼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킥의 킨코인이 있습니다. 킨에 대한 뉴스는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킨코인뿐만이 아니라 텔레그램도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리플 XRP에 대한 소송은 사법권을 피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휘두른 다모클레스의 칼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메일이 법원에 의해서 강제가 되면 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연 SEC도 알고 있을까? 이제 그것이 궁금합니다. SEC는 블록체인 회사 리플이 2013년부터 디지털 자산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리플을 고소했는데 거래소들은 즉시 XRP를 딜리스팅, 거래 중단을 하고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SEC의 경솔한 결정은 XRP 커뮤니티로부터 집단 행동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SEC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제3자의 행동에 의해 파생되면 증권이라고 불린다는 소위 1930년대 악법 하우이 테스트에 크게 의존하여 리플 소송을 끌고 왔다는 얘기죠.
SEC가 믿는 것은 하우이 테스트뿐이 없다. 핀테크 정책 학사들이 1940년대 플로리다의 오렌지 숲 주식 관련 대법원 사건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EC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회사 피델리티의 분석을 책임지는 주리언 팀머는 비트코인이 1000% 이상 급등한 다음 80% 폭락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요 암호화폐 자산을 채택감에 따라 비트코인이 이전 강세장에서 겪었던 엄청난 가격 상승은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종종 강세장에서 상승하고 약세장에서 하락으로 내재 가치를 초과했고 추세가 반전될 때는 저항선, 지지대도 없는 모멘텀 게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네트워크 성장 또는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수요 곡선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차트는 비트코인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 곡선은 S2F 모델 스톡 투 플로우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을 매트 칼페 법칙의 수요 곡선은 네트워크 성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S2F 모델 추적을 중단하는 대신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수요 모델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업 쉬고 상승하고 쉬고 상승하고 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 그 대신에 기울기는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시그널로 가고 있는 것이죠. 수요 모델은 비트코인을 투자자가 하락 조정 중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자산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매도하는 효율적 양방향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잘 이해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는 효율적인 매집이 있고 초과 상승 시에는 결정적으로 분배에 해당하는 매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방향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울팔은 세계 시장의 상황 변화가 비트코인을 다음 강세장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보이 크립토 인터뷰에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다음 상승세의 첫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캐시 우드 스타일의 기술 투자, 예를 들어 크립토나 기술주 분야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공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지갑이 적어졌고 개인들의 소매 활동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기관들이 그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산 할당을 보고 있으면 가장 큰 연기금이 거기 있으며 지금 연기금은 준비하고 있고 자본 할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도 다시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은 밀려오는 밀물과 같아서 깊숙이 서서히 들어오고 가격 움직임을 보기 시작하면서 포물선 움직임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트레이너 톤 베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42% 하락한 비트코인이 지지 수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이 39,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을 부채질할 것이다. 39,500불에서 손바꿈이 일어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39,500 아래로 마감된다면 주말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일 차트도 완전히 약세가 될 것이고 주간 차트도 완전한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쉐르파가 3가지 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언급했던 코인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름만이라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시 언급되면 쉽게 분석하기 용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코인들은 차트만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용도, 활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뉴스도 체크하고 올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해 두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카이버 네트워크, 두 번째 앱 코인, 오픈시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원숭이 NFT를 만든 그 코인입니다. 세 번째 아발란체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분석가 알트코인 쉐르파는 이더리움 기반의 카이버 네트워크 KNC죠. 알트코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물선 랠리를 겪고 있다고 해서 올해 2020년 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컵 앤 핸들 모양인데 핸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패턴으로 이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상승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럴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때 아니면 반등하고 나갈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물선 랠리를 겪고 있는데 기록적인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동안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홀딩 하실 분은 홀딩 하지만 S&P 500을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알트코인이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유동성을 모으고 있고 NRC20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스왑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 NFT로 알려진 코인이죠. 앱 코인은 APE는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커뮤니티가 단단하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코인을 주로 사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펀더멘탈 커뮤니티를 볼 때는 뚫고 나갈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 플랫폼 아발란체는 차트는 올리지 않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에 급격한 조정 움직임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룩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에 오른 이유는 이 코인이 주목받는 코인이긴 한데 포물선형 컵앤핸들을 끝까지 만들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나쁜 예로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는 올 초부터 크립토 시장 하락에 베팅을 걸었는데요. USDT 비중 70%에서 90%라고 늘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만 1000불까지 예상한다는 카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장 구조가 2020년 3월 대유행 기간으로 폭락 당시의 가격 움직임과 비슷하다. 즉 로컬 고점에 똑같은 상태로 있죠. 그러면 프랙탈로 비교해 본다면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락을 할 때 중간에 한번 쉬었죠. 그래서 이런 하락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3만 불대 이상을 지지를 받고 의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 추세선이 깨진다면은 2만 1000불까지 조정될 것이다 예측합니다. 어제 말했던 피터 브란트도 S&P 500이 2020년처럼 하락할 수 있다. 어저께는 데자부라고 설명을 했죠. 수요와 공급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비트코인 주문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거래소 데리비트는 대량 구매가 취소가 되어 조정 가능성이 높아져서 3만 불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래소 비트피넥스도 36,600에서 37,800 사이의 입찰 블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매수를 취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 FTX도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증가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거래소와 약간 틀리게 공급이 많이 추가가 되어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 S&P 500 지수에 따라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한 기업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했을 때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